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0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00회 특집을 하고 나서 네. 엄청 길게 했잖아요. 아, 네. 왜 이렇게 길게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날 우리가 술을 먹어서 그래. 아.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술 마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녹음했다. 녹음했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감각도 없고 네. 그냥 뭐 얼레벌레 그냥 막 한참 한 것 같아. 즐거워가지고.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 술이 또 이제 취할 듯 안 취할 듯 되게 맛있는 달콤한 맛있는 술이어가지고. 안전뱅이 술이라 그러죠. 안전 자리에 취한다고. 맞아. 그 실시간으로 취해가면서 녹음을 했었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들으셨죠? 술을 조심하는 걸로. 맞아. 아니, 예전에 그 맥주를 진짜 예전에 진짜 초반에 막 1회에서 10회 그 정도 즈음에는 거의 계속 맥주 마시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맥주를 마시니까 자꾸 트름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런 거는 다 자르게 아니 소리 내서 트름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 틈 뜨는 것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막아 뜨는 거를 다 편집을 해주니까 그 티는 안 났겠지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녹음하면서 계속 이렇게 잠깐만 그리고 확실히 좀 취하면은 했던 얘기를 자꾸 또 하게 돼. 그리고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한다는 게 제가 말하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취해가는 중간에 계속 점점 더 내가 말을 못하고 있다. 이걸 느껴가지고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술 마시면서는 녹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고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끔 어쩌다 한두 번 뭐 맥주 한 반 캔 정도 마시면서 한 적이 뭐 한두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100회 기념으로 마셨죠. 네, 그땐 뭐 100회 기념으로 마셨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은 에스크 레딧에서 갖고 왔는데 네. 질문은 질문인데 답변을 엄청 길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봐왔어요. 네네. 자, 질문은 뭐였냐면요. 원나잇 스탠드가 최악으로 흘러갔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거 오늘 방송 19금인가요? 19금 아니에요. 그래요? 내용은 전혀 19금 아니에요. 오케이. 원나잇 스탠드가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 지금 저희 이제 방송 구독자 막둥이들 중에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뭔가 그냥 쉽게 말해서 처음 보는 남녀가 그냥 같이 집으로 가는 걸 원나잇 스탠드라고 합니다. 네, 뜨밤을 보낸 걸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사실 다 알 건 다 알 거고 요즘 친구들은 워낙 빠르니까 이거 근데 사연 내용에 성적인 게 전혀 없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네네. 좋아요. 제목만 원나잇 스탠드야. 네. 자, 그러면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원나잇은 아니지만 성관계가 없었을 뿐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가 쓴 거군요. 네, 남자요. 네. 저는 21살 때 바에서 일했는데 정말 귀여운 여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근무가 끝난 후에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가 없었고 그녀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잠시 바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시내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아름다운 호숫가에 아늑한 오두막이었습니다. 20마일이면 한 30km? 32km 32km 정도? 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샷잔을 꺼내더니 진을 4잔 따랐습니다. 와우. 진이면 그 독주죠. 독주. 네. 저는 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다른 걸 마시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네 손해지 뭐 이러면서 4잔을 전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와우. 그녀는 몸무게가 넉넉하게 잡아도 50kg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은 작은 여자였고 진을 마시자마자 즉시 만취 상태가 되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저와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장해서 그랬을까? 이 여자가 약간 이 여자분도 나이가 비슷했으면 21살 언저리였으면 남자를 이렇게 보자마자 처음으로 집을 데려온 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긴장해서 막 술을 그러니까 와 진을 4잔을 스트레이트로 쫙쫙쫙 마셨다고? 그 소주 한 병 이상일 것 같은데. 이상이죠.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결국 그녀는 침대에 눕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녀 옆에서 몇 시간 동안 깨어있다가 결국 뒤척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그녀가 침대에 오줌을 싸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이제 배뇨 기관이 이제 인사불성이라 그러죠.
아이고. 하지만 저는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그곳에 갔고 저는 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 부엌에 가서 그냥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차는 또 태워달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녀보다 먼저 그녀의 부모님이 일어났고 그들은 자신의 부엌에서 혼자 앉아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 저는 그녀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쿨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녀의 어머니는 저에게 커피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다정한 분들이네요. 아침 내 그녀가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고 저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대뜸 너 내 침대에 오줌 쌌냐?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더듬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몇 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이미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힐끗 보더니 집까지 태워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네 제발요 라고 대답했고 아이고. 급히 문을 나서서 그의 트럭으로 거의 뛰다시피 달려갔습니다. 한 15마일 정도 달린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바지가 말라있는 걸 보니 네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겠다. 그쵸.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고 이후 남은 길은 말없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함께 바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이 저에게 얼마 전에 우리 동생이랑 만났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동생? 진짜 동생인 것 같아.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전혀 재미있어 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녀의 동생은 여전히 제가 침대를 적셨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죠. 근데 이 여자는 알지 않았을까요?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오줌을 실수한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쵸. 젖은 부위가 이제 보통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예? 진원지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젖은 패턴을 보면은. 잘 모르지만이 이제 그 여성의 몸을 잘 모르지만이란 뜻인가요? 아니요. 그 오줌을 싼 적이 오래돼가지고. 침대에 오줌을 싸본 적이? 싸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렇네.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네, 진원지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치. 그리고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이 남자의 바지가 말라 있었으면 그쵸. 여자도 알았겠죠. 그쵸. 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진짜 남자가 싼 거였어 봐. 더 당황스러워. 모르는 여자 집에 가가지고. 그치. 근데 어쨌든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실수한 거라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냥 남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실수하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되게 못됐지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 실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은 모르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니까. 네, 참.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도 바로 파악했고. 그렇죠. 이 언니는 모르겠지 뭐. 언니는 동생 말을 그냥 믿었겠지.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진짜로.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신 걸 보면 이런 일이 흔했던 걸까요? 아니겠지. 설마. 오줌 싼 거는 흔한 일이 아니더라도 남자를 데려온 모르는 남자가 거실에 부엌에 그냥 혼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글쎄요. 근데 또 혼자 진 마셔가지고 뻗은 거 보면 또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해놨잖아요. 부모님이랑 자기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건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부모님이 쿨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막 벌벌 떨고 있는 젊은 남자라고 본인이 묘사를 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쭈글하고 불쌍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물에 빠진 생쥐꼴로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미국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니까 그래 21살이면 그리고 이미 뭐 대학교 막 한 3학년 막 이럴 때잖아요. 미국 나이로는. 그러니까 뭐 우리 딸이 이렇게 그냥 남자를 데려왔구나. 보기 좋진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최대한 쿨하게 대해주려고 한 걸 수도 있겠죠. 그 진은 왠지 아버지의 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학생 여자애가 무슨 진을 마시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샷으로 4잔 이렇게 막 먹는 거는 대학생 때는 비싼 술 안 마시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소주 아니면 맥주 아니야? 물론 미국은 이제 다 맥주겠지만. 미국은 그래도
센 술 먹긴 먹지 않을까요? 보드카 같은 거 먹나? 보드카 같은 싼 거 많잖아. 그치, 보드카도 근데 싼 것들 마시겠지. 진도 싼 거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 싸구려 진. 그렇네. 위스키가 아니니까. 근데 뭐 그런 스피릿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쌓아놓고 진짜 그냥 조금씩 오래 마시기도 하고. 스피릿이 뭐죠? 그 스피릿이 증류주. 한 보통 40도 정도 되는 그런 위스키, 뭐 진, 뭐 이런 걸 스피릿이라 그러죠. 그렇군요. 자기만 아는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안다고 막 얘기하냐? 스피릿 몰라? 자, 요새 복숭아가 술을 만들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술에 대한 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술 공부를 좀 열심히, 술 잘 마시지도 않는데 술을 갑자기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그 만든다고 이제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래? 아이고 느닷없이 그렇게. 아니 제가 요즘 그 술 만드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황스러울까봐 청취자님들이. 예. 말씀해 보시죠. 술을 발효시키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의 옷장 안에서 술이 발효 중입니다. 옷장 안에서 술 냄새가? 술 냄새는 안 나. 솔직히 술 냄새는 안 나잖아. 술 냄새는 아닌데 그 발효되는 냄새가. 발효되는 냄새가 또 막 역하진 않아. 역한 건 아니에요? 많이 나요? 좀 강할 뿐이지. 요즘 제가 사과 벌꿀술을 발효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과 향과 꿀 향이 좀 많이 나죠. 네, 맞아요. 향이 꽤 세더라고요. 그 사과 향이 더해지니까 그냥 벌꿀주 만들었을 때보다 확실히 향이 좀 세가지고 제가 옷장 안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엔 다른 곳에서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둘 데가 옷장밖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본다고 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요새 왜 여러분들 그 지난 회인가에서 제가 복수아님한테 막 팟캐스트 해가지고 우리 대화가 이렇게 저는 팟캐스트 할 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님이 그래 이제부터 그런 시간을 내가 꼭 늘려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요새 자기 전마다 내가 강의를 듣고 있어. 내가 얘기하자며. 그래가지고 여보 들어봐. 벌꿀주 강의를 내가 오늘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러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이제 미국에 저희가 이제 사연들 찾아오는 게 이제 미국판 네이버 같은 그 레딧에서 찾아오잖아요. 그 레딧에 이제 미드가 이제 벌꿀주라는 뜻인데 벌꿀주 서브레딧이 있는 거예요. 벌꿀주 게시판이 있는 거야. 벌꿀주 말하자면. 갤러리가 있는 거지. 벌꿀주 갤러리.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벌꿀주에 그 통달한 그 현자들이 많을 거, 성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자기가 자기 만드는 거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또 현자가 답을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되겠대.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잠이 또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킹 받는 거는 그래도 내가 막 열심히 저는 진짜 잘 들어주잖아요. 진짜 열심히 제 취미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리액션 봇을 막 풀가동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잘 들어준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할 얘기 딱 강의 딱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러고 자. 아니 제가 다소 킹 받는달까? 저번에 제니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든 자기 전에 한마디씩이라도 하려고 저도 몰려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드 얘기를 벌꿀주 얘기를 무슨 얘기라도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였어 우리? 스피릿. 스피릿. 다 스피릿 하면 저는 영혼밖에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40도 이상 넘어가는 증류주를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네요. 네. 복수아님의 벌꿀주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 댓글에다가 원나잇 경험을 적어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원나잇 경험을 적어달라고 할 순 없지. 그렇죠. 용감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전 재밌게 볼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개 안 하고 저희끼리 재밌게 읽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도 근데 남자 사연이네? 다음 사연도 남자 사연이에요. 남자 사연인데 읽어주시죠. 읽어볼게요. 예비 신랑의 누나가 과부가 된 후에 결혼식 일정을 다시 잡지 않으면 제가 나쁜 놈인가요? 동성애 부부예요. 동성애자 커플인데 남자가 내가 결혼할 남자의 누나의 남편이 돌아가셨죠. 무슨 일로 돌아가셨는지는 안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왜냐면 제목만 보면 그러니까 결혼식 일정을 왜 다시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나 이러면은 이제 장례식과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시죠. 네.
네. 34살 남자인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파트너의 누나는 35살이고 지난달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연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를 병원에 가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며칠 전 파트너의 어머니가 그에게 찾아와 결혼식을 미루는 것을 고려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가족이 책임지고 결혼식을 다시 계획하는데 도움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고 파트너에게 누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어머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파트너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짜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파트너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그래서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네. 파트너의 어머니가 선의로 얘기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이런 부담을 그에게 지운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제 파트너는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파트너의 누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압니다. 최대한 곧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가족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너무 화가 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처음에 막 이렇게 저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파트너는 그런데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약간 내가 하기 싫은 건데 파트너 핑계를 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건 아닌데 내 파트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약간 엄마가 이 글쓴이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제 이 쓴이의 파트너인 자기 아들한테 결혼식을 미루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들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가족의 눈치를 봐서 미뤄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 이 쓴이가 화가 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아님은? 저는 이 커플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보면은 이 누나가 지금 막 충격에 빠졌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예고된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고사겠죠?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병이 막 급성으로 진행돼서 돌아가셨거나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모든 죽음이 힘들지만 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가셨으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제 이모부 한 분과 고모부 한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심장마비셨어요? 한 분은 심장마비셨고 한 분은 급성암이어가지고 진단부터 돌아가시는 데까지 몇 달이 안 걸려서 한 2달도 안 걸렸어요. 진짜 1년이면 반년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진짜 두 분 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셔가지고 정말 저희 이모랑 고모 두 분 다 너무 황망하고 너무 막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또 옆에서 보면서 또 좀 제가 또 보고 배울 만한 점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두 분이 각자의 방식이 다르고 그 방식에 대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양쪽 다. 근데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뭐 그렇다고 그 두 분이 이제 본인의 남편을 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건 절대 아니고. 그럼요. 그냥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데 그래서 이 글쓴이의 그 시누이가 될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2달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난달에 남편이 죽었고 다음 달에 결혼하면은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누나가 35살이면 남편이 막 나이가 막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해도 40대 초중반 이럴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나이가 거의 같을 수도 있고. 그쵸. 나이가 거의 같으면은 진짜 젊은데. 그쵸. 비극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나한테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과부가 돼가지고 막 진짜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있어. 저는 제가 먼저 취소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와중에 자기네들 결혼식을 막 못하게 됐다고 막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게 너무 철없는 행동이 아닌가. 뭐 누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나에 대한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자기 결혼식에 대한 그 환상만 있고 막 이런 거잖아. 너무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나에 대한 애정이 근데 그 남동생이 뭐 얼마나 클까요? 파트너에게 누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라고 했는데
그 한 문장으로 봐서는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좋긴 하겠지만 사실 누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의 두 번째 주인공은 부모님들인데 지금 부모님도 힘들잖아요. 아, 근데 저는 방금 그 말에는 그건 아주 한국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뭐 전적으로 그건 그래. 커플이죠. 신랑 신부. 네. 부모님의 롤은 사실 한국은 뭐 사실상 동급이라고 봐요. 뭐 이제는 또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희 윗세대 혹은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이제 언니 오빠들까지만 해도 뭐 거의 뭐 진짜 부모님이 부모님 행사에 가까웠죠. 그리고 저희 둘도 결혼식을 좀 그런 느낌으로 한 감이 있었고, 맞아요. 뭐 한 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랬죠. 뭐 저희 둘 다 결혼식에 대해서 큰 뭐 이게 로망이 없었으니까 둘 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다행히 없었으나 뭐 저희 둘이 만약에 어떤 결혼식에 대한 뚜렷한 그게 있었다면 뭐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신념이 있었다면 힘들었겠죠. 훨씬. 근데 나는 진짜 생각할수록 더 괘씸한 게 만약에 돈 때문에 화가 난 거였으면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막 거의 막 1만 불,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오히려 이해가 되겠어. 근데 결혼 날짜를 미뤄야 돼가지고 우리 10주년에 결혼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성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고통받는 누나보다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제이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사실 복숭아님이랑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요? 복숭아님이 너무 세게 말하길래 미안합니다. 빨리 의견을 바꿔야 하나.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내 얘기하면은 나 되게 쓰레기 될 것 같아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그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화내지도 말고 그냥 이 파트너, 그러니까 순이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제3자잖아요. 그렇죠. 이 모자 간에 일어나는 대화에 자기가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파트너가 그냥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난 누나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속상하지만 나에게는 그리고 게이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주에 사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게이 커플이 결혼식을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막연히 짐작했을 때 이 이성 간의 결혼보다 이 본인들한테는 훨씬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막 더더욱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이날 정말 이렇게 뭔가 모뉴멘털하게 결혼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다면 좀 더 역경을 극복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수 내가 누나의 비극과는 그냥 별개로 내가 이거를 계속 이 날짜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퍼하는 거는 슬퍼하는 거고 그리고 누나가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가 받아들여야겠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누나 남편이고 내 결혼식이니까 축하해줘 하고 그런다면은 미친놈이지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겠죠.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가족의 분위기와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차라리 그냥 내가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정말 그만큼 당신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냥 원래 예정대로 이날 하고 싶다 누나한테는 내가 나중에 뭐 따로 조의를 더 깊게 표하고 계속 누나한테 뭐 신경을 쓰겠다든지 뭔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또 그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여러분 제가 쓰레기가 아니고요. 제가 막 인정사정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뭐 너무 세게 말해버렸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수아님이 한숨 딱 쉬더니 근데 생각할수록 더 괘씸하네 이러길래 제가 막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다리 달달 떨고 막 손가락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막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할 걸 괜히 복숭아한테 복숭아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다가
결국 얘기 다 했지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업데이트를 읽어볼게요. 네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한 2주 반 후에 한 달 후에 올라온 업데이트예요. 한 달 후에 업데이트. 저는 이제 유부남입니다. 했군요. 했어요. 했어요. 저는 이번 결정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겼고 저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대신 도피 결혼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도피 결혼이라는 게 영어로 일로피인데 네. ELOPE 이게 진짜 막 사랑의 도피 이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 일로업을 그냥 법원에 우리 둘이 가서 단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죠. 결혼증명, 혼인증명서에 사인만 하는 거를 일로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내가 사는 주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방 이제 구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타주로 여행을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거를 보통 일롭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타주로 가지? 그냥 신혼여행 같은 느낌, 여행의 느낌으로. 그래서 보통 왜 막 라스베가스에서 일롭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냥 진짜 우리는 한국식으로 치면은 혼인신고만 했다. 그게 일롭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하고 오는 거는 아마 그 라스베가스가 결혼에 대한 그 법률이 되게 좀 웃겨요.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바로. 웃겨가지고 술 취해서 술김에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아무튼 거기서부터 어원이 됐을 수는 있겠네요. 일로는 원래 이제 결혼식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뛰쳐나가서 이 결혼 뭐야 이래가지고 손잡고 데려나가서 그런 걸 일로비라고 하는데 원래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혼인신고서에 사인만 하는 거를 일로비라고 합니다. 남편은 누나 없이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 결혼하는 건 여전히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했고 친밀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남편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빵긋 웃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모지로 써놨네요, 이걸. 저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남편이 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누나가 없는 결혼식이 그의 상상과 달라 실망할까봐 걱정이었죠.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행복에 취해 있습니다. 네. 결혼식을 앞두고는 많은 전화가 오갔습니다. 결혼 밴더, 친구들, 가족들에게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너무 촉박한 시점이었고 재조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꽤 컸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 결혼식은 한국 결혼식처럼 계약금이 예를 들어 10%나 20% 이런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요. 네. 선금 주고 후불 주는 느낌이지. 네, 그렇죠. 다행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적어도 전화로는 우리의 결정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먼 곳에서 날아오는 친구는 단 3명뿐이었고 남편의 어머니가 그들의 비행기 값을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분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세상 그 자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식과 그의 누나의 슬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3자가 남편에게 찾아와 그런 요청을 한 것은 당시에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처럼 느껴졌고 이미 충분히 힘든 결정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불필요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결국 저희가 원하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남편이 한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만약 누나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어머니가 자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거의 근데 그 냉정함보다는 더 센 단어네요. heartless라고 썼으니까 거의 진짜 딱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모두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시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두가 편안하게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분노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쓰니의 분노 포인트는 이거였던 거지. 남편이 알아서 결정할 건데 아마 결정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결혼식을 했겠죠. 그런가? 그럼요. 돈이 얼만데.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리고 읽어보면은 아까 누나가 없는 결혼식은 does not feel right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편도 그냥 가만히 뒀어도 그러니까 이승이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어머니가 껴들어서 남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니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화나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기념일의 무게에 대한 차이가 전 참 신기해요. 어떤 점이요? 저는 이렇게 날짜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제이님이 좀 서운할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이게 저 개인에 대한 거예요. 네. 저는 막 100일, 200일 막 뭐 1000일 막 이런 거 따지는 게 솔직히 저는 좀 공감이 하나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가지도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호들갑인가 그냥 빨간 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이 100일이 이 10주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분노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공감이 안 갔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제니님은 이게 날짜 챙기는 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아니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방금 그렇진 않죠. 네, 저는 안 그래요. 적당히 제가 챙기는 건 결혼기념일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기념일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래요. 근데 세 개가 있는데 3개인가 4개인가는 뭐야? 결혼 어디서 한번 또 하고 왔니? 정신 안 차릴래? 너무 많아서 3개잖아요. 근데 뭐 그 결혼기념일을 제가 막 따박따박 다 챙긴다거나 왜 기억 못했냐고 막 뭐 잡돌이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적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난 그 자체가 좀 신기했어. 그래도 기념일인데 그냥 기념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가지고는 있어야지. 그리고 결혼한 날인데. 저희가 결혼기념일이 왜 3개죠? 뭐 이거 얘기한 적 있을 텐데. 있을 텐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3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다 결혼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챙기는 결혼기념일은 하나죠. 결혼식 한 날. 네. 약간 킹받네. 아니 그리고 아까 뭐 100일, 200일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한 번도밖에 없지. 물론 100일, 200일은 한 번밖에 없지. 100일, 200일 이런 거 챙겨본 적 한 번도 없고. 네, 없죠. 네. 미안합니다. 제이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게 막 크게 의미 부여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잘 안 간다. 그렇다. 네. 요 갈등의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잖아요. 이 10주년에 꼭 하고 싶은데 이날이 아니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분노한 거잖아. 저는 사실 제가 사연 이제 들으면서 빠르게 검색을 좀 때려봤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여전히 일롭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부모님 모두의 동의하에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사인이 필요해요. 부모님 사인 필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다 미리 이제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자체도 부모님이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 일롭은 위치보다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위치보다도 내가 그냥 남들 모르게 남들이라 하면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 사람과 단둘이 결혼을 몰래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개념인데 이제 그냥 가서 혼인신고만 하고 오는 거를 일롭이라고 해요. 왜 우리 저번에 친구 집에 거기 거기서 우리한테 그냥 we just eloped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때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결혼식 같은 거 안 했냐, 뭐 그런 거 안 하냐 이런 얘기는 하니까 we just eloped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롭의 사전적 정의는 제이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진짜 네. 도피해서 몰래 결혼하는 거. 근데 이제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거를 일롭이라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일롭이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시청에 가서 미국에서 혼인신고 했다고 하면은 그냥 코트 매리지를 하고 왔다고 하지. 그 친구가 그렇게 일롭이라고 했을 때 이해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다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웨딩 세레모니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준비할 게 많으니 우리가 그냥 모두의 동의와 허락 하에 그냥 먼저 결혼만 했다, 혼인신고만 했다. 그럴 때 그냥 이제 코트 매리지만 하고 왔다고 하는 걸 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일롭은 아직도 그렇게 좀 이렇게 슉 몰래 하고 왔다 이런. 근데 여기서 글쓴이가 몰래 하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계속 그 뉘앙스가 있는 건가. 검색 좀 더 해보자. 아니 근데 사연에는 읽어보니까 그 얘기 안 나와 있길래.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내가 방금 챗GPT를 또 빠르게 돌렸는데 뭐래? 챗GPT도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run away secretly to get married. Usually without parental consent or without a formal wedd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without a formal wedding. 요즘은 그 포멀 웨딩이 없는 거를 그냥 일로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 알겠다. 채찌가 또 잘 대답을 알려주었군요. 뭐라 그러는데? 제가 채찌한테 물어봤죠. 일롭을 부모님의 허락하에 동의와 허락하에 아니 저는 제가 이거를 계속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믿질 않아. 이게 따지는 이유가 맞아. 그 복수아님 안 믿는 건 맞아요.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알았어요라고 하는데 눈빛에는 나 네가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네가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이거를 깐깐하게 하는 이유가 저희 둘이 얘기한 거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팟캐스트로 설명하는 거면 혹시라도 잘못된 그 영어 정보를 미국 정보를 알려드릴까 봐. 저도 그럴까 봐 제가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안 넘어가고.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챗GPT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네요. Yes, some people say. 근데 뭐 요새는 그 복사님 설명대로 요새는 일롭이 그냥 small private or non-traditional wedding을 그냥 할 때 심플하게 일롭이라고 그냥 말하기도 한다. 네. 말하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we eloped 이러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나는 처음에 왜냐면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았거든. 내가 그냥 누구가 누구랑 우리 그냥 도피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도피 결혼? 나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 옛날에 뭐 코넬 있을 때 어디 뭐 누구랑 일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에서? 근데 일롭은 그때만 해도 그쵸. 내 도망가가지고 하는 거죠. 이 영안 사전에는 몰래 하는 거. 몰래 해가지고 사랑이 도피 해가지고 진짜 막 어디서 막 그냥 숨어서 살고 막 이런 게 일롭인데. 그냥 둘이 그냥 너 결혼 언제 싸우고 위저스 일롭트 이렇게 하길래 이거 뭔 뜻이죠? 그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 벌써 아마 한 10년 전이 그까지 안 됐나? 10년까지는 안 가는데 한 5년 전? 한 4, 5년 전 일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제이님이 빡빡 우기니까 저는 빡빡 우겼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좀 그렇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같은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요즘에는 그렇게 써. 라고만 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쓰죠.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딱 한 얘기처럼 얘도 들었잖아요. 우리 친구 누구 일롭더라고 하지 않았냐. 그 친구 되게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도피 결혼을 하겠냐. 그 친구는 그냥 결혼식 제대로 안 올린 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다. 예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럼 걔도 약간 왜냐면 그 친구도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미국 영어를 원어민이 아니잖아. 사실상 원어민이죠. 그 친구들은. 아니야. 근데 여하간 지박수 최초 부부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미국인들이 그렇게 쓰는 것인가 혹시라도 잘못 쓰는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적당히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열받네. 그리고 여기도 써 있어요. It depends on context.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가 그리고 결혼한 걸 숨긴다거나 혹은 원래처럼 이제 그 몰래 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일롭이라는 단어를 commonly used 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커먼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식이 모르지. 근데 요즘 결혼식이 워낙 비싸지고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을 안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미국은 결혼식에 대한 부담이 한국보다 더 크잖아. 많아요? 한국도 심한데. 미국은 밴도도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고. 한국보다 그 신랑 신부가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대요가 아니라 많아요 하길래 주변에 진짜 많은가 해서 물어본 거죠. 또 트집 잡는다 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지. 진짜 거의 생방 부부싸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롭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아서 그거를 아예 일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35번째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도 이 영어 공부를 이제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진짜 싸웠겠다. 방송이어서 웃고 있긴 한데. 목사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뭐야. 아, 너무 빡빡 우기니까. 알았어. 정정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 싸늘한 눈빛을 받고 빠르게 또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채찌한테 물어본 거 말고,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복수아님 득이양양한 목소리. 네, 저는 좀 쭈그레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글에 이제 일로핑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What is 일롭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밑에 이제 모던 미닝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현대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딱 복숭아님이 말한 대로 나와요. 그치, 제가 35번 정도 얘기한 그대로 in 나오죠. contemporary usage 해서 일로핑이 그렇게 그냥 퍼스널하고 인티밋한 작은 웨딩 진짜 약간 스몰 웨딩 같은 것도 거의 일롭이라고 말을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일로핑 해가지고 블랙 포인트로 설명이 있는데 아예 이제 그 볼드체로 No more secret marriage. 그렇게까지 적혀있어? 네. 머쓱타드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네요. 그래서 오리지널리 시크릿하고 그런 시크릿 웨딩을 말했지만 모던 일로먼트는 뭐 frequently open and celebrated by a small circle of loved ones. 한국말로 하면 스몰 웨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잘 모르면서 빡빡 우기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빡빡 우기지 않겠습니다. 이거 편집할게, 미안해. 아니야, 하지 마. 재밌잖아, 하지 마. 이거 살려줘. 알았어. 무슨 포인트인데? 잘 모르면서 빡빡 우기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잘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지막스 오래 들은 분들이면은 이미 저희의 성격을 또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둘 다 남을 서로를 잘 못 믿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둘 다 고집이 세고 남을 잘 안 믿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크게 확신이 없을 때는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빡빡 우기기 전에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나름의 확신도 있었고 제가 빠르게 챗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챗GPT가 문제네. 이게 일롭의 사전적 정의는 제이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네. 빠른 검색으로는 맨 윗줄에 뜨는 것만 보면은 제이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빠르게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어. 왜냐면 챗지한테 내가 일롭이 뭐니?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일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전적 정의를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챗지한테 또 빠르게 네가 페어런털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코트 매리지를 할 때도 일롭이라고 말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지가 진짜로 농담 아니고 챗지가 영어로 물론 대답해줬지만 이 챗GPT의 뉘앙스가 그러기도 해 라고 대답해줬단 말이야. 자, 여러분 챗GPT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챗GPT가 이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제 질문에 내가 유도신문하면 그대로 대답해줘.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 질문의 뉘앙스를 파악해서 그 뉘앙스에 맞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요럴 때 이렇게 쓰기도 하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이렇게 쓰니? 라고 물어봤으면 요새는 다 이렇게 써 라고 챗GPT가 아마 대답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쓰니? 라고 이제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챗지가 그러기도 해! 이렇게 대답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롭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이 나름 확고하게 있잖아요. 현대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챗지가 내 든든한 백업이다. 약간 이렇게 하고 빵빵 우겼죠. 저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가 아리까리한 정도가 아니라 100% 알고 있는 사실을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약간 빠직했습니다. 네.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방금 제가 한 말처럼 저희 둘은 각자 말하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없으면 강하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쵸. 왜 바로 지난 회에서도 가는 인연 안 잡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 불교 용어잖아요. 복수아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둘 다 막 검색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그러게 복수아님이 되게 강경하게 요새는 그렇게 써 라고 했을 때 그런갑다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 채찌를 너무 믿지 맙시다. 여러분도 구글링을 하세요 차라리. 제가 요즘 코딩하면서도 많이 쓰고 네. 사실 그 아까 미드 얘기도 했지만 미드 관련해서도 많이 쓰는데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말하냐 물어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달라져요. 맞아요. 같은 질문도 단순한 수학 계산인데도 계산을 계속 다르게 해. 그리고 요즘 되게 자주 보이는 키베라 그러잖아요. 키보드 배틀이요? 댓글에서 싸우는 거. 요즘 되게 자주 보이는 키베 패턴이 이제 한쪽이 약간 논리가 밀리잖아. 그럼 챗GPT한테 물어봐.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쫙 적어주잖아.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와. 근데 그 챗GPT가 막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이제 방금 제니님처럼 챗GPT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얘가 맞다는데 이러고 이제 들고 오면은 이제 그 밑에도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얘를 저 몇 번 깔 거예요? 그만할게요. 내가 복창도 2번이나 했는데 3번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아닙니다. 여튼 네. 또 오늘도 저도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도 반드시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 네, 맞아요. 덜 우겨볼게요. 네.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약간 입력이 된 거지 이제. 복숭아가 저렇게까지 우긴다? 그러니까 우기는 게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굉장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렇다면 일보 후퇴다. 내가 그대로 믿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나중에 뒤에 가서 몰래 검색. 내가 다방면으로 조금 더 검색해 보도록 하지.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나도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쏠 거를 준비해. 사실은 네가 틀렸다. 그렇지. 사실은 네가 틀렸다. 이거를 네가 그렇게 철석하지 믿었지만 틀렸다라는 거를 하려면 저도 이제 그 반박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실 저희 부부가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한 부부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제가 빡빡 우겼는데 제이님이 팩트를 잔뜩 모아가지고 사실 네가 틀렸다 하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미안. 맞아요. 이렇게 되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퍼스널하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빠하는 것도 사실 애티튜드의 기분이 상한 그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팟캐스트 녹음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우리 각자 흩어져가지고 맞아. 팩트를 모아왔을 거야. 맞아. 오히려 팟캐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방송을 계속 이제 온에어로 돌아가니까 생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녹음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막 대충 검색해보고 대충 말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감정이 대화가 좀 고조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은 진짜 복수아님 말대로 그래? 하고 그냥 둘 다 돌아서가지고 각자 검색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그러고 나서는 그냥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아마 그랬다면은 복숭아님이 그냥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빡빡 우기지 맙시다, 여러분. 사연에 대해서 한참 얘기 안 하고. 네.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시간은 다 됐죠. 댓글도 해야 돼. 댓글도 해야 돼? 오케이. 빨리 댓글 가시죠. 여러분 빡빡 우기지 마세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자, 댓글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네, 닉네임 바꾸셨네요. 크리스탈 땡땡님이 크땡 막둥이라고 바꾸셨습니다. 닉네임까지 바꾸시다니. 네, 팟빵으로 댓글 지막스 100회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호곡스 반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막스 듣고 나면 진짜 재밌다. 벌써 끝났어?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상상하다가 진짜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 질문했어요. 크크크크. 무슨 맥락인지 기억하세요? 무슨 질문이었죠? 저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지막스 저번에 크리스탈 땡땡님이 끝날 때 휴 끝났다 이렇게 맞아. 그 질문이랑 그 실리카겔 질문도 크리스탈 땡땡님.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억합니다. 제가 반성했다고 혹시 끝날 때 그런 기분이 느껴졌나. 맞아. 그런 말을 했더니 네.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저는 반성 안 했어요. 덥네요. 자, 다음 댓글. 자, 오랜만에 뵙는 분이 왔습니다. 네. 반가운 이름이 보이는데요. 네. 리버풀 서포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100회라니 일단 너무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리버풀 서포터님이 지막스 최초 비지인 댓글이었죠. 맞아요. 맞아. 맨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비지인 최초 댓글. 맞아. 진짜 리버풀 서포터님 덕분에 그때 약간 큰 힘을 얻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 그때 막 엄청 호들갑 떨면서 녹음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모르는 사람이 댓글 달아줬다고 막. 맞아. 한때 방송 구독자나 좋아요가 생각보다 반응이 적어 걱정하시던 여러분들 혹여나 방송 접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이젠 팟빵이나 팟캐스트의 메인도 장식할 정도로 성장하셨네요. 아이고.
근데 그렇다 진짜 새삼 좀 감개무량하네요. 그러게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성장한 거겠지요. 두 분 덕분에 웃거나 공감하는 사연 많이 알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1000회, 1000회까지 이어가시길 두 분 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루셨어요. 네. 진짜 오늘도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회 하려면 우리가 1년에 100회니까 저희가 100년 살아야 돼요. 1000회는 지금 100회 했으니까 앞으로 99년만 하면 돼. 와. 그때까지 살아나 봅시다, 한번. 네. 자, 추신도 남겨주셨는데 처음 댓글 남겼을 때 복숭아님이 리버풀 우승을 응원해 주셨는데 지막스 100회 기념 물음표로 5년 만에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였습니다. 와. 제가 이 댓글 보고 네.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5월 말까지 하거든요. 네네. 이 댓글을 5월 초에 달아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이러고 확인해봤더니 네. 리버풀이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진짜? 남은 경기를 다 지고 2등이 남은 경기 다 이겨도 역전이 안 돼서 우승이 확정이 됐어. 진짜? 그 정도로? 일찌감치? 지금 2, 3, 4, 5가 되게 붙어있고 리버풀 혼자 지금 독주 중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가 있죠? 저도 축구를 잘 몰라서. 그건 몰라요? 요즘 리버풀에 제가 축구 본 게 네. 이것도 한 10년 전이라 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네. 사실 뭐 복수아님이 말씀해 주셔도 저는 어차피 몰랐겠지만 그냥 혹시 아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한때 참 열심히 챙겨봤었는데. 그래요? 프리미어리그를? 프리미어리그를. 근데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챙겨봤어요? EPL?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언제?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 야구는 안 보고? 야구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스포츠가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데. 띄엄띄엄. 그 대학 간 직후에는 그 EPL을 좀 봤고 해외 축구를 좀 봤고. 네네. 그때도 막 엄청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좀 봤고. 군대 제대한 이후에는 야구를 엄청 봤어요. 같이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보는 친구들이 좀 있었죠. 미국 와서도 한참 한국 야구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야구가 아직 진행 중이야. 그럼 이제 그거 들으면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해외 축구는 잘 모르지만 리버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기분이 좋네요. 마치 진짜 우리가 해낸 것 같아. 우리가 해낸 것 같고. 하고 아무것도 선수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100회 경훈킴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0회 경아들이옵나이다. 아이고, 더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존칭이 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네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썸네일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벌써 100회라니 축하하고 무엇보다 꾸준한 당신들 너무 대단해요. 만나지 못할 때도 지막스 들으면서 근황을 들으니 맨날 보는 느낌이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 곡선만 타시길. 내일 만나요, 네네님. 내일 봐요. 네. 저희가 지금 보통 한 2주나 3주에 한 번 만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회인 4명이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주를 목표로 하고 지금 아마 내일 만나면 한 3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네님 다음에 또 한번 녹음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저번에 지금 다 못했잖아. 네네님과 네네님의 남편과 함께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연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만나서 할 날을 기다리며. 오케이, 네. 자.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초등님이 그려주셨던 썸네일을 올린 것에 서큐리어스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 복숭아님 코수염 너무 귀여워요. 지막스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코수염이 그 귀여운 포인트였어요. 프링글스 코스요. 맞아. 팬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100회, 101회 썸네일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올려놨고요. 네. 자, 그리고 민지스 먼치스님이 100회 댓글 달아주셨는데 1시간 10분 매 회차 길어져서 200회는 2시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1시간 7분째 녹음 중이고요. 네. 그리고 먼치스님이 댓글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헤이디스 타운이랑 북 오브 몰몬 로터리로 봤는데 재밌었음. 해밀턴 로터리 존버 중 하고 이거 다 자세히 설명할게. 괄호하고 하데스 미국 애들은 헤이디스라고 읽더라. 뮤지컬 보기 전까지 하데스인 줄 모르고 보기 시작한 나란 사람 하고 웃는 이모티콘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에는 이제 하데스 타운이라고 번역이 돼서 한글로도 하데스 타운 이렇게 적히고 영어로는 이제 헤이디스 타운이라고 읽죠. 읽겠죠? 이케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헤이디스 타운
브라운이라고 하고 이 로터리로 봤다는 거는 뭐냐면 민체스 먼친스님이 뉴욕에 사세요. 정확히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뉴욕에 이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들이 모여 있잖아요. 뮤지컬 그렇죠. 극장들이. 근데 여러 뮤지컬 극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뮤지컬들을 그냥 매일매일 한 2좌석 정도를 추첨으로 아주 싼 값에 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터리가 진짜 그냥 복권 당첨하듯이 근데 그게 그냥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정가로 잘 안 보죠. 왜냐하면 그치. 로터리도 매일매일 넣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되거든요. 뭐가 될지 몰라. 네. 뭐가 될지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뮤지컬을 정해서 로터리를 신청을 해요. 네. 근데 대신에 좌석이 어디가 될지를 몰라요. 그쵸. 네네. 근데 대신에 가격은 뭐 40불인가 50불인가 이 정도로 거의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지난 가을에 뉴욕에 여행 갔을 때 로터리를 하나 로터리를 그때 이제 그러게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로터리를 한 3일 연장으로 막 계속 넣었어요. 막 모든 로터리 떠있는 뮤지컬 다 넣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비인기 뮤지컬 하나가 로터리가 당첨이 돼가지고 봤었죠. 저는 안 본 거 보니까 또 되게 싸게 봐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었죠. 제가 45불 정도에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텍스 해서 뭐 한 50불? 안팎으로 그 정도였는데 그 제가 봤던 자리의 일반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200불이 넘더라고요. 아주 땡잡았다. 저도 옛날에 로터리를 하나 본 적 있어요. 뉴욕에서? 진짜? 마틸다? 브로드웨이 있을 때. 언제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14년, 15년 이때. 운 좋게 한번 봤었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로터리를 다 넣었는데 네.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저희도 이제 로터리 싹 다 넣었어요. 네. 제가 뭐가 될지 모른다고 말한 게 그게 로터리 신청을 하긴 하지만 보통 다 넣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때 마틸다가 돼가지고 마틸다 보러 가고 다른 친구 뭐 보러 가고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승률이 좋았네 그래도. 그래서 마틸다 봤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기둥이 옆자리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고개 빼고 봤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네. 되게 싼 값에 볼 수 있어서 좋았죠. 그래서 뭐 뉴욕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해볼 만하고 장기 체류를 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해야죠.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세미 부부싸움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의 진짜 쥐막스 최초로 그러니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회차였네요. 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쥐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막둥이가 늘어갈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지맥스캐스트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과 흥미진진한 사연과 부부싸움 없는 행복한 모습으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